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에서 그 백신을 맞고 죽어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백신 투여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취한 전략은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지금 몇 분 전에 나온 뉴스라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과연 북한을 중국으로 넘기는 그 수법에 대해서, 그 전략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제가 그 북한을 분할시키는 가상 시나리오에 중국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과 미국이 이 국경을 마주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때문에 중국을 둘러싸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 일본도 있고 유엔도 있고 이런 분할시키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그런데 2009년도 하면 세계화 세력이 미국 정부를 쥐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은 지금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땅을 중국으로 넘길 것인가? 한국이 그것을 취할 것인가? 물론 한국이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그 방법론을 모르시는 거이거나 아니면 이 중국화 시키려는 플랜에 한술 더 떠서 그래 가져가라. 북한 땅 우리는 필요 없어.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그 차별반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한 바로 김문수 개통, 그분들은 북한은 나쁘다. 왜냐하면 개신교도 탄압하고 일단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 한국은 남쪽으로 내려온 우파 세력이 주로 북한에서 탄압을 받은 세력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가 세력이고 때문에 기업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과거에 이념전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정치세를 늘리시는 분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김문수 TV에서 그 북한 인권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정을 해라.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라. 이것은 본인들은 잘 모르시죠. 지금 북한 인권법을 열심히 추진시키는 것은 바로 미국 민주당, 아니면 일본 구구세, 아니면 중국 중공세랍니다. 때문에 지금 한국의 보수가 지금 인권법을 무조건 제정시켜라 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 북한은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까 중국 너네가 가져,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것은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UN 기구는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국이거나 미국 민주당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소로스나 사사카 재단이나 이런 세력 손에 들어가 있거나 중국 세력, 중공 세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 때문에 트럼프도 국제기구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죠.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24일 자료인데요. 그 서해 피격을 한 북한은 인권법을 위반했다. 그런 식으로 UN 보고관이 마구 그 북한을 몰아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false flag이라는 걸 아시는지 몰라도 false flag이라는 거는 어떤 전략상의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어떤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에도 있었고 한국 동란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작용을 많이 한 게 있죠. 메가더 장군이 6.25 때 너무 잘 싸우니까 마샬 5스타 상관이, 그러니까 메가더의 상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메가더를 해고시켰어요. 너무 잘 싸우는 사람을 해고시켰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반도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전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도록 한 1등 공신이 바로 마샬이에요. 조지 마샬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샬 플랜을 가지고 유럽을 재건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제 한번 제가 또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모든 일이 얄타 회담, 6.25 전쟁 이런 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가 어떤 결정이 돼서 밀고 들어갈 때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고 겉보기로 매스컴에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그 false, 거짓된 그 사건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전쟁, 이 false flag로 유명한 이 전쟁을 치룬 존슨 대통령이 바로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알고 이렇게 피곤하고 비통한 그런 상태에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그런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뒷배경에는 세계화 세력이 이런 것을 일으키고 또 매스컴을 쥐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과연 북한이 서해 피격 사건의 인권법을 위반되어야 되는가? 과연 유엔이란 기구가 북한을 몰아세우고 중공화시키려는 전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시차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9월 10일 날 에이브람스 미 연합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경 봉쇄를 했다. 만약에 국경을 넘어가면 사살시킨다는 전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9월 10일 같은 날 미군 소속 비행기가 서해를 좀 다녀옵니다. 어떻게 국경 봉쇄를 하나. 이런 걸 보려고 갔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목포에서, 하필이면 목포에서 배가 출발해서 연평도 부근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거는 문재인과 무슨 연락상이 있어서 이런 짓을 했겠죠.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어떻게 됐냐면요. CCTV가 촬영이 불가능했어요. 실종 신고가 됐는데도.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그거 자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20km나 넘게 헤엄을 쳐서 국경을 넘었다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5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한 라인이 있었는데도 부재했다고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이 사람이 도박빚이 있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에서 무려 2억까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액수로 뉴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스컴으로 뉴스를 조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24일 날 유엔에서 문재인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부 사정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북한 땅을 중국으로 넘길까 하는 이 작전에 문재인이 이 하나의 거짓된 그런 제스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일이 됐어요. 한국은 뭐 국군의 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카펠라 공연에 문재인이 참관을 하고 이 공무원이 지금 사살이 됐다. 북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데도 태어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북한을 규탄한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의 초반부부터 지금 유엔이 북한을 규탄한 것까지 보면은 북한을 인권 문제를 옥죄이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을 세워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즉 false flag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말했듯이 북한이 국경 봉쇄를 했기 때문에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 사살된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 다음에 16일 날부터 이 사건이 진척돼가지고 결국은 24일 날까지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사살됐다 그러면 그것은 북한 보고 인권 문제를 얘기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왔는데 그 걸리면 사살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공무원 이 씨를 들이밀어서 죽음을 당하게 한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지금 그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9월 10일 밤 여기 미 공군 정찰기가 국경을 왔다 갔다 했었다. 이것을 보도하신 분은 한국 보수의 스피커이신 공병호 TV에서 이걸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씨의 이름, 나이, 고향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요. 여기 한국 정부도 북한 정부가 알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살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말이죠. 유엔이 지금 나서서 막 북한을 그 인권 문제다. 어떻게 사살할 수가 있냐? 라고 몰아가면서 북한은 인권법에 위반했다라고 유엔 보고관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북한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뭐 식량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태산인데 북한은 점차로 중국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화 되는 거죠. 그런데 남쪽도 지금 강원도 쪽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철도를 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남북이 동시에 지금 중국화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한국의 정치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양당이 모두 중국화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당이 모두 그래 한반도 중국화하는데 우리 찬성이야.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도 이용하고 저것도 이용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결론은 북한을 옥죄는 겁니다. 유엔 보고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유엔이라는 힘이 지금 점점 중국이 국제기구를 점점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그런 쪽에서 지금 돈을 많이 쓰겠죠. 어쨌든 이런 국제기구가 중국화되면 중국화된 그 국제기구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죠. 남한이. 그러면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또 무기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중국화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은 또 국제기구를 의존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서 반 트럼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